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올바른 디지털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기관에서는 단순 상담에만 머물지 않고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토크 콘서트나 캠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 최명옥 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센터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달 정보문화의 달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네, 직접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전국에서 개인 부분은 5점, 그리고 단체 부분은 이제 2점이 이제 표창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 기관이 국무총리 단체 부문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매우 기뻤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저희 센터가 2013년도에 이제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해왔지만 또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해야 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이 되어져서 부담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성과들이 특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저희 기관의 역할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그리고 대상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디지털 과의존을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 뭐 디지털 기술을 이제 누구나 필요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그 디지털 포용에 좀 기여했던 부분들이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인정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앞서 그런 디지털 뭐 과의존 이런 문제들은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좀 부작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두드러지게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엇보다도 초개인화 그리고 초연결화가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곧 자신의 취향에 맞는 대상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거나 또 나와 같은 취미 그리고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는 그러한 방식들이 매우 쉬워졌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취하고 그리고 믿게 되는 약간 그 확증 편향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는 곧 사회적인 그러한 분화 또 대립, 갈등의 주요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알고리즘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자신만의 갖고 있는 그 세계에 갇히게 되면은 타인의 어떠한 말이나 생각들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의존은 사실 그 단순하게 그 인터넷에 함몰되어서 그 일상을 망치는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그 원리가 민주주의 그 토대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좀 몇 차례 계속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좀 돌아보면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이제 온라인 활동이 더 이제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이 디지털 과의존 문제도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요즘 뭐 스몬비라고 하죠. 뭐 스마트폰이랑 이제 좀비랑 뭐 합쳐진 그런 단어들도 많이 좀 사용을 하던데 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거의 한 10년이 앞당겨졌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상회의 그리고 뭐 메타버스 또 원격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해졌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명칭이 생겨지게 됐고 네. 또 일반 병원을 내원하는 그런 환자들은 사실 매우 감소가 되어졌지만 오히려 신경정신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수는 네. 매우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이 과의존이나 사이버 폭력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은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풀리고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서서히 대면 일상으로 좀 회복을 하면서 이런 좀 변화가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디지털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개인이 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는 내연 기관이 아닌 이 이동하는 컴퓨터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도시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네. 스마트 시티로 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서도 네. 그 디지털 트윈을 비롯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곧 현실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이런 현실과 디지털 세계에서 동시에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 디지털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다듬고 또 개인과 사회가 함께 뭔가 고민한다면 더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개인이 스마트폰에 접속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과의존 문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 스마트 쉼센터에서도 이 디지털 과의존 문제 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레몬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인 와우 교실, 그리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스마트 예방 집단 상담, 또 과의존 대상자들을 위한 가정 방문 상담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 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루더와 같은 인공지능이 현실 공존하게 될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한 디지털 포용 집단 상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와 관련해서 진로에 대한 상직을 알 수 있는 ICT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상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한 접근 방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캠프나 콘서트,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진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부여에 있는 은산 초중학교에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보아요라는 그런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거든요. 특히 스마트 사용 시간 그리고 또 과금 결제 또 익명 댓글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나 청소년의 관점과 또 학부모의 관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땠나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사용 시간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금 통제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놔둬라라는 네, 그러한 표현들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학생이나 네. 학부모, 교사 모두가 다 이 공감을 이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우리들이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그 뭐랄까 논의를 해간다고 한다면 네. 좀 더 이 디지털 변화에 따른 역기능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잘 예방할 수 있는 네네.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부모님들의 입장이랑 또 학생들의 네. 입장이 확연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네. 뭐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스마트 기기, 디지털 기술을 굉장히 가까이 접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잘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요. 이 학생들한테 이 디지털 미디어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학생들을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거의 많이 나오는 말이 아우 심심해요. 네, 할 게 없어요. 너 친구도 없어요. 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지만 잘 지키지 않아요. 또 네.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이러한 하소연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대상,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과 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꾸만 디지털 세상으로의 그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아이가 뭔가 더 인정받고 싶고 정체성을 확인받는 것이구나라고 네. 부모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랑 함께 있을 때 네. 쉽게 말하면 인정의 정도, 존중의 정도가 네. 어느 정도인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가정의 문화, 이 가정의 환경이 네. 좀 더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네. 부모, 자녀가 서로가 노력한다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조절하면서 네.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아이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디지털 그 환경에서 인정받거나 본인이 이제 만족도를 가질 부분들을 네. 일상생활에서도 네. 가정에서도 이렇게 네.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식시켜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소장님 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런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도 좀 있으실까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이제 가정으로 방문해서 진행하는 가정 상담과 네. 그리고 내담자들이 센터로 찾아오는 내방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먼저 가정 상담을 통해서 그 진행된 그 사례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40대 성인 남성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한 7, 8년 정도 네. 게임으로 오랜 시간을 은둔형의 생활을 했고 네. 거의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러한 남성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님에 의해서 이제 상담이 이제 신청이 되어졌는데 네. 정말 어렵게 상담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상담을 통해서 네. 이분께서 그 10개월 그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학원에 네. 네, 등록을 하게 됐고 그 과정들을 잘 이수해서 네. 현재는 이제 모 기관에서 인턴을 네,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참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은 치킨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네. 그러면 네.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나 네.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또 치킨을 떠올리게 네. 되고 또 치킨을 또 이제 시키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마스크를 계속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습관적으로 네, 외출을 하려고 하면은 마스크를 네,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인터넷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나도 네. 모르게 또 반복적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하게 되고 네. 또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로운 이런 콘텐츠를 이제 시청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과의존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러한 습관은 그 특정한 그 경험이 반복될 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바꾸기 위한 어떤 개인의 결단, 네. 이러한 용기가 많이 요구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경험을 바꾸려면 사실 뭔가 새롭게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반복적으로 네. 보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그 감옥이라는 것에 나를 가두지 않고 네. 그 알고리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이를 위해서는 그 현실에서 조금 더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장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 몸이 뭔가 감각을 이제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관계하면서 그 관계가 증폭되어질 때 네. 뭐랄까 이러한 과의존은 좀 더 예방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그 호의 네. 그리고 이러한 감탄, 간격의 이러한 그 메시지 네. 이런 것들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앵커님에게 네. 저는 참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매우 자연스럽고 제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네. 멘트가 네. 네, 우리 앵커님에게도 네. 네, 기분 좋은 네, 그렇네요. 영향분이 되지 네,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내가 뭔가 바꾸기 위한 자유의지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동시에 그 사회적으로도 나름대로 뭔가 같이 협력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뒤따를 때 좀 더 네.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부모와 아이가 각자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방식이 달라서 네. 이러한 대립이 증폭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사실 재조명해 보면 네. 개개인이 마음속에 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좀 더 존중받고 싶고 네. 인정받고 싶고 네, 사랑받고 싶은 그런 기대와 열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말이 나가고 네.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해서 네. 또 관계 부분에 있어서 또 일상생활에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저희 한국신흥정보사회진흥원 충남 스마트 심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정말 요즘 뭐 생활 속에서는 뭐 당연시되고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스마트폰, 뭐 디지털 기기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스스로 일단 네. 내가 정말 과의존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좀 짚어볼 필요도 있고 또 주변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바른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해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과의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